이렇게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지금 오픈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요. 해서 채팅으로 좀 문의사항들 남겨주시면요. 제가 방송상에서 좀 이제 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휴경 3구역. 자, 1+1 조합원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주택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30평대 하나 받고 25평대 하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채는 전세를 주고 한 채는 입주할 예정이시고 나중에 두 채 모두 매도를 할 생각인데 다른 가족은 없어서 특수관계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신가 봐요. 네. 그럼 매도 시에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다음 스텝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남기셨습니다. 네. 이제 조합원인데 이게 좀 가치가 높아가지고 1+1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로. 예.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집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되면 둘 중 하나는 비과세가 안 돼요.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아마 추가로 받은 게 아마 60제곱미터이야. 그렇죠. 소형평 쓸 텐데 예. 얘는 또 3년간 전매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는 거주하실 거고 하나 전세 주는 게 아마 이제 소형 주택을 주실 텐데 소형평수 그 소형평수는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먼저 파시는 거고 이제 먼저 파실 때 이제 만약에 조정 지역이면 중과될 텐데 만약 비조정이면 중과 배제 받는 지금 뭐 거고. 휴경 3구역은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요. 아닙니다만 이제 지금 이런 아파트값 집값이 상승세가 붙으면 뭐 서울시가 토호제 다시 검토하듯이 이제 조정적 묶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묶어지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그 소형평수는 이게 이제 조정적일 때 아닐 때 잘 보셔서 파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건 비과세 가능해요. 나중에 그건 무조건 비과세 가능하죠. 지금 어차피 또 거주를 하신다니까 만약에 매입한 시점에 따라서 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한 시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뭐 거주 요건 채우셨으면 뭐 양도세 비과세는 12억까지는 가능하니까요.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재개발 주택들 재건축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이제 공사하기 전에 취득해가지고 공사하면서 허물어가지고 다 공사 끝나고 새집됐을 때 이 새집을 팔 때 거주기간하고 보유기간은 통산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기 전에 그때 살았던 기간도 더해지는 거고 허문 이후 그때 가지고 있던 거 더해지는 거고 다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주권 상태일 때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를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고 대신에 이제 정확한 사실 세금 계산은 이게 또 관리처분 전 뭐 양도 차익 후 차익 막 나눠지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그냥 살 때, 팔 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팔 때 12계약까지 비과세시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작은 평수 먼저 팔고 큰 평수는 내가 최대한 많이 살면서 팔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한 조언. 휴경도타운 뭐 괜찮은 지역이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 더 상급지로 당연히 이동을 하셔야죠. 상급지 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으로 이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상급지로 가셔야죠. 그다음에 대주시 좀 용산.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능한 게 이게 소형평수가 3년간 전매장 붙잖아요. 그동안 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3년 지나고 소형평수 팔고 그리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거 팔아도 근데 비과세 하나는 비과세니까 차익이 더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두 개 판 금액 가지고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상급지로 이렇게. 그렇게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급지간의 양극화가 뭐 제가 내내 뭐 채널에서 말씀드리지만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신대방 삼거리역 북측 대방동 391번지 일대 이제 이쪽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추진 중인데 노후도 요건은 2027년도에 맞추어진다고 합니다. 입지는 뭐 주거 중심형 도심폭합 개발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 투자 괜찮은지라고 주거 중심형 도심복합 개발 이거 아시는 분 적은데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주거 중심형 도심복합 개발하고 이제 성장 중심형 도심복합 개발이 있는데 일단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 지금 신대방 상거리 위쪽 대방동 쪽이면 이쪽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이제 신길뉴타운이 지금 옆에 입지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신대방 상거리 여기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성남고등학교 아래쪽, 그러니까 서울공고 옆쪽,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은 제가 봤을 때도 뭐 개발에 대한 여지는 좀 있어요. 왜? 먼저 여기 인근에 있는 지금 상도동 일대도 지금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많은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 신대방 상거리역 주변 이쪽은 또 평지에다가 입지도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런 개발에 대한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용적률을 크게 상향해줘서 가는 주거 중심형 도심 복합 개발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통 이제 주거 중심형 도심 복합 개발이요.
요런 지역들을 많이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공업 지역들. 네, 중공지역. 예, 중공업 지역인데 공업 지역의 역할을 못 하고 네. 주택가로 변해 있는 지역이 서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공업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용적률이 40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개발하려고 사실은 주거 중심형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심 복합 개발에 나온 취지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주거 중심형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재개발 방식의 사업으로 예, 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예.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던 중에 용산구 좋죠. 용산구 원효로 사가 풍전 아파트 그렇죠. 풍전 아파트 네, 뒤쪽에 신축 예정 빌라를 보게 됐습니다. 풍전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 해산 절차를 밟고 있고 일대를 신통으로 재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투자도 괜찮을까요?라고 하셨네요. 여러분 여기 풍전 아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풍전 아파트가요. 좀 있으면 이제 예순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됩니다. 네, 스토리가 좀 있는 아파트죠. 그 아파트가. 예, 연식이 1971년도. 네. 예, 좀 있으면 이제 예순 돼요. 예순. 서울에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구신다고 같은. 예, 근데 여기 입지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소규모 단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여기에 입지를 해 있고, 그다음에 풍전 아파트인데 여기가 근데 풍전 아파트 약간 소규모 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규모의 경제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재건축이 다 무산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아마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신축 빌라, 그러니까 거래 현적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된 거 아니니까. 네. 요 주변에 신축 빌라 매입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은 투자입니다. 네, 예, 또 용산이라는 또 이제 지역적인 브랜드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풍년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풍전 아파트고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은 벌써 지금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신통으로 간다고 한다면 요 지역 일대, 풍전 아파트 포함해서 요 지역 일대가 앞으로 새롭게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단점도 있어요. 사실 한강별 라인이지만은 앞에 이제 뭐 산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재건축이 되면 뭐 한강은 조망이 좀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멀죠. 예, 하지만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는 커다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용으로는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 영상을 보던 중에 신당동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 장충초등학교 인근에 5억 실거주 투자 가능할까요? 아마 이번 잘 찾아보시면은 5억 정도로 실거주 가능한 빌라 충분히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 여기가 본격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신당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 사이가 신당 19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요 아래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동의서 진구 들어간 신당 13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청구초등학교 주변이 이제 신당 8구역, 지금 2주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약수화 주변이 이제 지금 3080 이제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 장충동 일대 고급 주택가는 사실은 개발이 어렵죠. 여기는 뭐.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고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 지금 요 장충초등학교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에서도 요 장충초등학교 인근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신당 10, 그 다음에 여기가 신당 13,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신당 지금 8구역, 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공재개발, 예, 그다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요 지역이요, 이 전체에서 입지는 제일 좋아요. 자, 왜 좋냐? 일단은 여기 신당동 일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좋죠. 여기 다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강남 가는 노선이 3호선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신당 8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초등학교 초품화잖아요. 얘도 지금 초품화입니다. 장충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숲세권이에요. 또 왜? 장충당공원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향후에 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내에서 선도를 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그건 바로 여기 그 장충초등학교 주변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건 잘 찾아보시면요, 충분히 아마 그 정도는 실거주견 투자로 하시면 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